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겨울만 되면 발 뒤꿈치가 짝짝 갈라지는 분 계신가요? 이제 계절이 바뀌면 사람마다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발 뒤꿈치가 이렇게 갈라지는 사람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피부가 이제 화장을 하면 잘 먹지도 않고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절이 바뀌면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만 되면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주된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이제 피부에 수분이 이제 없어지는 증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이제 찬바람이 많이 불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면서 우리 사람에 있는 피부의 수분은 이제 뺏어가는 역할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위로 인해서 이제 실내에서는 많이 난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난방으로 인한 그런 열 때문에 피부의 수분을 이제 뺏어가기도 하는데, 이 겨울철 외부 환경과 난방으로 인해서 공기가 건조해지면 피부 수분도 빠르게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된 이유는 특히 겨울에는 건조한 날씨와 낮은 습도예요. 이게 가장 주된 요인이고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피부가 건조하고 그러면 발 뒤꿈치도 갈라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보습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수분 크림이나 뭐 발크림을 바르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내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뭐 뿌리고 마시고 바르는 데 집중을 많이 하는데, 실내 습도는 정작 신경을 많이 안 써주는데요. 이 실내 습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실내 습도는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눈의 안구 건조증도 유발을 시키고요. 그리고 뭐 아토피, 뭐 피부 건조증,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주는데, 적정한 우리 낮은 그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요. 이제 난방으로 인해서 이렇게 습도를 이렇게 50도에서 60%를 맞춰주려면 상당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60% 이상 또 넘어가면 또 과습이 되면서 또 곰팡이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5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가습기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기화식이나 조금 넓게 퍼지는 것들을 많이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화분 같은 거에 물 좀 많이 뿌려주시고요. 커튼이 있으면 커튼에도 물을 좀 뿌려가지고 적정하게 실내 습도를 좀 유지를 해주시고, 또 너무 난방만 하게 되면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환기도 조금 한두 번씩 1시간에 한 10분 정도, 5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피부 특성이에요. 이제 발바닥 피부는 이제 다른 피부와 다르게 피부가 좀 많이 두껍고요. 그리고 피지선이 없어서 이제 유분이 이제 별로 없는 피부가 이제 특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보습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발 뒤꿈치가 아마 짝짝 갈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물리적 자극이에요. 이제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제 하이힐을 신거나 뭐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뭐 안전화나 작업화를 신는 경우 이제 발바닥에 가해지는 힘 때문에, 압력 때문에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그런 반복적인 압력과 마찰로 인해서 이제 각질을 두껍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데요. 요즘에는 또 최근에 이제 러닝 크루, 이제 러닝 붐이 일어나면서 많이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러닝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그런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마찰 때문에 각질이 생기거나 발 뒤꿈치가 좀 갈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러닝 하면서 생겨서 이제 발 각질 제거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발 상태를 한번 보시고 각질이 있나 없나 한번 체크를 잘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혈액순환 장애예요.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체내에 이제 수분도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이제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슬프게도 한 가지 원인을 더하자면 다섯 번째로는 노화예요. 노화. 노화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기는 이런 피부 증상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이제 감소가 되고 또 수분도 감소하게 되면서 피부에 이제 재생 주기가 느려지면서요,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 않으면서 각질이 두텁게 생기게 되면서 또 이제 피부에 수분도 없어지면서 각질은 두꺼워지고 발 뒤꿈치는 갈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병원에 누워 계신 이제 어르신들이거나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발에 각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노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제 체내에 있는 콜라겐도 많이 없어지고 수분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피부의 세포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발 각질도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흔히 많이 생기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무좀과 습진이에요. 겨울이 되다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롱부츠나 털부츠를 많이 신게 되고요. 또 워커를 신고 일하시는 분도 계신데, 장시간 이렇게 이제 통풍이 안 되는 신발을 신고 계시거나 또 발에 땀이 많은 분들은 신발에 있는 그런 그 땀과 먼지와 그리고 노폐물과 같이 섞여가지고요, 세균이 이제 증식하게 되는데, 그럴 때 무좀균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렵기 시작하거나 그리고 하얗게 이제 각질을 형성하면서 두껍게 되는 현상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때때로 이제 무좀은 없지만 피부 습진이 생겨가지고 피부가 빨갛게 되지만 이제 벗겨지는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습진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발 각질 제거를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무좀하고 습진이 있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좀이 있는 경우는 각질도 같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 무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꼭 무좀이 있는 경우 그리고 습진이 있는 경우는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거나 레이저 치료를 또 받으시거나 아니면 좀 약을 드셔가지고 무좀을 조금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또 무좀 같은 경우는 또 전염이 될 수도 있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좀 같은 경우는 장기간 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한두 번 하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약이라도 좀 꾸준히 사서 바르시고요. 먹는 약도 처방 받으셔서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완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굳은 살이 생기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피부가 일단은 쫙쫙 갈라지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이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발이 붓거나 아플 수가 있고, 또 걸을 때마다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피부가 찢어져서 이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 위생 상태도 안 좋고 또 다른 질병을 또 유발할 수가 있어서요. 관리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외관상 봤을 때 갈라지는 발 뒤꿈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막 뜯지 마시고요. 혼자 케어하기 힘드시면 발 각질 제거 전문 샵에서 관리를 받으셔가지고 깨끗하게 발을 유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겨울만 되면 이제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발은 얼굴에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지만 그래도 발이 없으면 우리는 되게
불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끔씩 한번 발을 들여다보시고 발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좀 뭐 더러운 상태이다 그러면 한 번씩 집에서 관리해 보시고, 만약에 혼자 하다가 안 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大家都今天快乐，再见，谢谢，감사합니다.